이 GTLF가 도대체 뭔지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GTLF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너럴의 G입니다. 이 제너럴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너럴? 제너럴 일반적인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네,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모든 주제를 대상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토익은요, 비즈니스 시험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비즈니스, 사업 관련된 얘기밖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제너럴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포함, 문화, 예술, 과학, 생활, 생물, 우주 뭐 요런 잡다한 것들, 정치, 요런 무기 막 이런 것까지, 전쟁까지 다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된다?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익 책으로 뭐 많은 분들이 토익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익 책, 어휘 책으로만 이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토익 책으로 할 게 아니라 원래 수능 어휘 책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필수 어휘 500 같은 경우는 이게 수능에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 책 안에는 다양한 주제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단어 같은 경우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너럴이다. 그래서 잡다하게 나온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래 레벨이 좀 많거든요, 여기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 레벨 2예요. 그래서 우리가 GTLF 점수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보통 GTLF 레벨 2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벨 2가 딱 이런 거다. 레벨 2 같은 경우는 문법이 26, 청취가 26, 독해, 어휘가 28문제여서 총 80문제고요. 토익은 2시간 내내 풀잖아요. 그쵸? 근데 GTLF는 딱 1시간 반 안에 커트합니다. 그래서 딱 1시간 반 안에 여러분들이 마무리하고 간다라고 해서 토익보다는 토익이 200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문제면은 쓸데기 없이 많잖아요. 그쵸? 그것도 집중력도 요구하고 시간관리 능력도 요구하는데 토익보다는 훨씬 더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딱 하기에는 조금 좋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레벨 2 구성, 요게 조금 중요해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청취, 독해, 어휘 순서대로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문법 20분 정도 푸시고 그 다음에 청취 한 30분 정도 음원 시작한 다음에 푸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해 어휘 40분 해가지고 총 1시간 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GTLF 같은 경우는 청취 때 독해해도 되고 독해 때 문법해도 됩니다. 청취는 그냥 못 들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말이든 영어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취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풀었다라고 하면 독해나 문법에서 못 풀었던 거 더 풀어도 돼요. 여러 가지 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문법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26문제가 뭐가 나올지 정해져 있어요. 원래 영어 문법이라고 하면은 뭐 필수 품사부터 해가지고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접속사 안에서도 명사절 접속사,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막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하위 항목이. 토익에서는 거의 18가지에서 20가지의 문법 요소들을 알고 그게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몇 개가 뭐가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어도 정확하게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GTLF는 진짜 신기하게 딱 7가지 유형만 나오고 이게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게다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법 시간에 알게 될 건데 이미 문법에서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시제가 6문제가 나오는데 6문제 시제 문제 다 골랐어. 그러면 더 이상 시제는 보기에서 없애면 돼. 요게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법이나 요런 어휘 같은 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토익 같은 경우는 15문제가 어휘 문제로 나와가지고 어휘도 알아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해석 문제가 4문제밖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법을 좀 더 쉽고 그 다음 문법에서 최대한 100점 가까이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건 또 문법 오리엔테이션 때 하니까 이렇게만 넘어가고 지금 청취하고 독해 어휘잖아요. 이 청취하고 독해는요 각각 파트 4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토익하고 비슷하죠. 토익도 파트 4, 독해도 파트 4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이 청취가요 난이도만 따지자면은 영어 시험 중에서 거의 최상급에 속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심지어 한 1, 2년 전에, 2, 3년 전에 유튜브를 보시면은, 약간 청취를 다 찍으라고 아니면 파트 1, 3만 풀고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 GTLF에서 2022년부터 청취의 난이도를 낮췄어요. 그래서 최상에서 상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중상으로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청취를 파트별로 풀 수 있는 문제들, 공짜 문제라고 하죠. 그냥 듣자마자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의 비중을 좀 높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취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청취 문제 만드는데 GTLF에서 막 몇백만 원 든단 말이에요. 음원, 원어민 섭외해서 녹음하고 스크립트 짜고 이런 거 진짜 원고료 같은 것도 나가고 하는데 65점 학생들이 대부분 청취를 안 풀어. 그러면은
학원 입장에서 아니면은 그 기관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시대의 반영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사용처가 많아지면서 GTF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독해하고 어휘는요, 옛날에는 읽으면 풀렸어요. 읽으면은 이거를 읽고 있다가 보이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초반에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그 다음 문단에 있고 세 번째 문제는 그 다음 문단에 있어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A, B, C, D 보기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그대로 본문에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약간 틀린 그림 찾기 식으로 하면은 됐어요. 옛날에 됐어요. 3년 전에는. 근데 지금 안 돼요. 다 말 바꿔서 나와요. 전문용어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2, 3년 전에는 문법 100점 맞고 독해 청취 버리고 일렬로 찍으면 그래도 2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75점을 여기서 맞아서 195점 나누기 3하면 65점이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독해 올인했어요. 청취 버리고. 이게 가능했는데, 왜냐면 독해가 쉬웠으니까. 근데 2022년부터 어떻게 됐다? 어떻게 보면 2021년부터인데 어려워졌어요. 독해를 난이도를 중에서 상으로 높이고 중상으로 높이고 청취를 상에서 중상으로 낮춰가지고 여러분들이 65점 학생들한테는 청취하고 독해를 결국에는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많은 학생들이 옛날 방식으로 공부했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학원 찾았는데 학원이 없어. GTF 학원이 전국에 없어. 그냥 GTF 만점 강사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안 돼. 왜냐면 옛날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청취 버리고 독해만 올인했더니 어휘 달달 외워가지고 했는데 됐는데 이제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연 겁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요렇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떠드는 옛날 방식들은 이제는 소용이 없다. 안타깝지만 그거 좀 알아두시고, 간혹 가다가 한두 명 정도 꼴로 100명 중에서 청취를 아예 안 하고 독해에 특화된 학생이 있어요. 아예 그냥 귀가 막귀야. 근데 독해를 기가 막히게 잘해. 이 학생은 그냥 독해밖에 못하는 학생. 그런 학생 한 명 정도를 제가 2명 정도 봤거든요. 지금 한 1,200명 가르치는데 요거를 한두 명 정도만 그 꼴로 있어요. 그 학생은 제가 따로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그 학생인지 아닌지는 청취를 해보고 나서 한 달 뒤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거 사용처니까 본인 사용처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GTF 청취 이거 차이점은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접수하고 응시하고 성적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건 넘어가고 바로 수업을 할 겁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 없어요? 네, 라이브 학생도 없습니까?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페이지가 139페이지, 14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PDF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여기 독해 출제 경향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페이지부터. 독해하고 청취도 마찬가지로 주 2일로 할 겁니다. 자, 독해는요, 원래 몇 문제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총 몇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28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28문제. 그러니까 파트가 4개니까 각 파트랑 몇 개가 나온다? 한 7개가 나옵니다. 7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각 파트당 7개인데 각 파트당 7문제 가 나오는데, 이 7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5개는 본문을 읽고 푸는 문제, 그리고 2개는 동의어를 고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나눴냐면은, 본문은요,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어휘는요, 본문 안에 있는 어휘 밑줄 친 게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풀어주시는데, 이 동의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본문에 밑줄 친 거에, 그걸 A, B, C, D도 몰라. 그러면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찍을 수도 없어요. 그냥 사전이 있지 않는 이상은 못해요. 그거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강사가, 저도 세상의 모든 영어 단어를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GTF가 왜 제가 어렵다고 하냐면은, 토익보다는 좀 어려운 시험인 게 단어 수준이 대학원 수준 이상으로 나와요. 전문 단어가 나와요. 가끔 가다가 거의 정답하고는 상관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휘로 나왔을 때 저도 찍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 예, 그거는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뭐 파트가 4개로 나와 있는데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략은요, 여기 유튜브 있거든요. 제 유튜브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이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독해를 제가 유튜브 QR코드로 넣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시면 수업 끝나고 아니면은 지하철 뭐 출퇴근하거나 왔다 갔다 하실 때 QR코드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략 맛보기. 일단은 먼저 질문이 있어요. 먼저 설명을 하고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문제 중에서 어떻게 한다? 질문을 먼저 읽고 뭐 한다? 키워드를 스키밍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키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키워드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동그라미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뭐냐면은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어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은 이게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하면은 사실 노베이스 듣고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의문사, 동사, 명사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거나 키워드 잡아주시면 이 키워드가 어디 들어가냐, 본문에 들어가 있는 문단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첫 단락에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단락에 있어요. 순서대로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분석하면은 어떻게 된다? 본문을 읽으면서 찾아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돼요. 첫 번째 질문은 어디 있다? 초반에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다음에 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다음에 있다. 근데 이거 갖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내가 첫 번째 질문을 딱 읽었는데 두 번째 질문에 있는 키워드가 보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다? 넘긴 거야, 그거.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GTF 독해가 그나마 조금 풀만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토플이나 아니면 다른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섞여 있어요, 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끊어쳐가지고 그냥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야. 풀 수도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너무 어려워. 단락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다음 단락으로 가서 두 번째 문제 내가 풀 것만 풀어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첫 질문은 본문 초반에, 마지막 문제는 본문 후반에 있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러고 어차피 우리는 수업하면서 다 이해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간 주고 풀 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연습하면 돼요 라는 것을 파트 1을 엑설사이즈를 바탕으로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프랙티스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최대한 듣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은 그대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공짜 문제고, 옛날엔 다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된다?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돌려 말하기입니다. 돌려 말하기.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그냥 간단한 예시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샀어. 뭐 A라는 제품을 샀는데, 여러분들 이 A 제품 사면요, 이것도 공짜고 B라는 것도 공짜고 C라는 것도 공짜고 D라는 것도 공짜예요. 다 공짜예요. 이러면은 약간 좀 전문적이지 보이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라는 것을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은 B라는 제품도 우리가 공짜로 드리고, 그 다음에 C라는 제품도 무료로 드리고, D라는 제품까지도 아무 비용 없이 다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짜 이게 아니라 돌려 말해요. 요게 패러프레이징인데, 옛날에 이게 패러프레이징이 잘 안 나왔다가 2022년 1년부터 갑자기 패러프레이징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는 거의 패러프레이징 거의 100% 된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틀린 그림 찾기처럼 그냥 천천히 해석해가지고 청취 버리고 30분 동안 독해해가지고 요 단어가 A, B, C, D, B에 있네? 하면은 그거 골라주면 그래도 정답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거랑 동의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뭐 예를 들면 어렵다를 쉽지 않다 요런 식으로 말 돌려서 얘기해요.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이거 위주로 우리는 한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어휘 문제는 문맥을 보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다 나오지 않으면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에 제가 조회수 1위 하고 있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찍는 방법도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넣어드린 거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거 제가 나중에 또 단톡방으로 넣어드릴 건데,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찍어주시면 돼요. 심지어 찍는 방법까지도 연구한 강사 저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이렇게 찍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1, 2번을 그래서 계속 질문 읽고 본문 찾고 모르면은 넘어가고 질문 읽고 다음 단락 읽고 요런 식으로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요 정도. 그리고 나서 다음 파트는요. 이게 질문의 경향에 대해서 여기 넣어드렸는데 이건 어차피 다음에 할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독해 영역을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총 몇 문제? 28문제. 각 파트당 몇 문제? 7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5단락에서 7단락 정도 나와요. 그래서 본문이 5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5단락 나왔을 때 딱 한 단락씩 딱 균등하게 나오는데 6단락, 7단락 나오면은 그 어떤 단락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가 질문에 있는 키워드가 이 단락에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 분석을 해줘야 돼요.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빨리 넘기는 거야. 예. 그리고 어휘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2문제 했고요. 파트 1, 2, 3, 4는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파트별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파트 1만 우리가 이따가 보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 보겠습니다. 파트 2, 3,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한 다음에 연습 문제 이렇게 풀 거예요. 자, 파트 1은요.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은 인물 일대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인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게요. 자, 파트 1에서는 출제 경향 여기 키위새 있죠, 그쵸? 네, 여러분들 이거 키위새 이거 제 캐릭터입니다. 제가 웹툰 작가한테 직접 받은 캐릭터인데 특허까지 내가지고 제 책에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왜 키위쌤이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 키위새가 가끔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할 거예요. 이 출제 경향 보시면은 파트 1에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유명한 인물이 나온다. 실제 인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가상인물, 만화 주인공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도라에몽 약간 요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나루토는 나만 좋아하나? 자, 어쨌든 원피스 뭐 요런 드래곤볼 요런 단어 요런 그 유명한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잘 안 나오고 대부분은 실제 인물이 나옵니다.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물 혹시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위인 해외나 아무나 에디슨? 네, 나왔어요. 간디 나온 적 있습니다. 나폴레옹 나왔습니다. 웬만한 사람 다 나왔어요. GTF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나올 사람 다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사람이 나오냐면은 마취제를 처음 개발한 사람 아니면은 세계에서 가장 암벽 등반을 잘한 사람 요런 진짜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요즘은 요런 걸 많이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심지어 웃긴 게 뭐냐면은 어떤 영국인 중에서 그 사냥꾼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냥꾼이 있었대요. 예, 맹수를 잡았던 그 영국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제 영국인 친구한테 너 이 사람 알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모른대. 심지어 영국인조차 모르는 영국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 근데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냥 간략한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소개를 해가지고 이게 유명한 이유부터 해가지고 가족관계, 유소년 요런 내용들이 그냥 주로 출제가 되면서 이거 갖다가 질문을 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은 좀 비슷해요. 항상 얘가 누군지 그리고 뭐로 유명한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 길을 택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셨으면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니면 현재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이분이 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약간 요런 거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고 질문은 그 사이사이 나오는데 이거는 32점에서 50점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지만 65점 학생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다? 유명한 이유가 고정적으로 출제된다. 그러니까 뭐로 유명하니? 이 사람이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랑 뭘 다르게 했어? 약간 요거를 많이 내가지고 첫 번째 문제는 항상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뭐냐면 유명한이란 단어잖아요. 뭐로 유명하니, 뭐로 알려졌니, 뭐로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명하니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단어 있잖아요. 파트 1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어디다 넣어드렸냐면 빈출 표현이라고 해서 여기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내일까지 외우지 마세요. 뭐 요런 외우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파트 1을 잘 하려면은 파트 1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거 제가 싹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천천히 어휘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워주시면 돼. 이해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 빈출 표현 같은 경우 선생님이 기출 3년 동안 분석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했다? 웬만한 거는 카테고리별로 나올 수 있는 거를 독해에서 넣어놨습니다. 청취에서는 어휘보다는 다른 연습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빈출 표현 중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은요, 여기 나와요. 보통
첫 번째 문제로 뭐가 나온다? 유명한 이유나 아니면 핵심 업적 같은 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도대체 뭐가 유명하냐, 뭐가 알려졌냐, 요런 게 이제 보통 첫 번째 질문은 나온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 이따 직접 보여줄 거야.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볼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추론 문제가 적어봅시다. 1개에서 2개 정도가 각 파트별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요, 여러분들 제껴요. 별표 쳐. 왜? 어려워. 나도 어려워.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면은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 직접적으로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패러프레이징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걸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A하고 B가 친구야. 근데 C라는 친구랑 같이 만났어. 그러면은 A하고 C는 나중에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추론할 수 있게끔 막 논리적인 것까지 봐줘야 돼. 얘는 푸는 팁에 대해서 일단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에서 마주친다 라고 하면은 먼저 얘부터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세부사항처럼 이렇게 쉬운 문제들, 패러프레이징만 간단하게 된 애들만 먼저 푸는 걸 추천드려요. 얘는요, 보기 A에서 D 중 아닌 것을 아닌 것 제거하면서 푼다. 그 중에서 하나가 남아. 어쩔 수 없이 정답인 게 하나가 남아. 그러니까 A가 긴가 민가해. 근데 B, C, D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넘기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추론 문제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단어가 들어가면 추론 문제. most likely 뭐뭐일 것 같으냐, probably 아마도 요 단어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might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뭐뭐일 것 같으냐, 낮은 확률일 때 쓰는 might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추론 문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사실관계 문제는요, 아까 위에 나왔던 의문사로 시작되는 세부사항 문제, 요거랑 비슷한데 투루라는 친구가 나오고 나뚜루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뭐에 별표 치냐면 이 나뚜루에다 별표 쳐요. 왜? 얘는 유일하게 보기 먼저 읽고 A, B, C, D 먼저 읽고 먼저 읽는다. 요거는 유일하게 A, B, C, D 먼저 읽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처음 GTF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면서 긴가민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실제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지금 엑셀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문입니다. 오른쪽에는 한글 있으니까 만약에 32점에서 뭐 43점, 50점 학생들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한글로 왔다 갔다 하시고 답이 이런 식으로 위치되어 있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만 오늘은 그냥 배워볼 거니까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예요. 65점 학생들은 웬만해서는 요거를 영어만 보시고 선생님을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수대별로 어떻게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은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 문제 있잖아요. 네, 문제를 펴주시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145페이지. 여기죠, 그쵸? 확대하고. 자, 우리는 여기 갈 거예요. 한글 필요하신 분은요, 한글 있잖아요. 한글 보시면서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질문 첫 번째부터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제 스크린 보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해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 더 하셔야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다 읽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질문은 몇 단락에 있다? 첫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항상 고정이에요. 거의 90% 고정이에요. 95%? 청취는요, 일단은 독해보다는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본문의 내용 자체는 독해보다는 쉬워요. 아무래도 회하다 보니까, 청취라는 것 자체는 들어야 되다 보니까 독해를 만약에 들려주면 그거는 뭐 거의 뭐 CNN급이지, 그치? 뭐 뉴스급이지. 근데 회하다 보니까 청취는 좀 쉬워도
GTF에서 독특한 청취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질문을 안 보여줘요. 7문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듣고 요약을 해줘야 돼. 그게 가장 충격적이에요. 아니 본문도 듣기도 힘든데 질문까지도 내가 들었고 요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취를 많이 포기하시는데 걱정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취의 난이도가 낮아졌고 질문을 요약하고 여러분들이 위치만 잘 파악하시고 풀 수 있는 것까지만 두세 문제 정도까지만 풀 수 있게끔 65점 학생들은 해주시면은 나머지 찍어도 제가 30점, 40점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취 재능 있으신 분들은 청취에서 더 많이 맞아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맞출 필요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청취는요 똑같이 파트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데 청취의 구성 자체가 먼저 LC 시작하겠습니다. 문법 끝났습니다. 이제 음원 틀어드릴게요. 라는 방송이 나오고 나서 전체적인 디렉션을 알려드려요. 전체적인 디렉션이 1분 30초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시험에서는 LC에서는 요런 게 나오고 요렇게 보세요를 1분 30초 동안 떠들어요. 그때 뭐 하고 있냐면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파트 디렉션이라고 해서 각 파트마다 30초 동안 디렉션을 드리는데 1분 30초 동안 이렇게 디렉션하고 30초 디렉션하면 총 몇 분이에요? 2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2분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은 ABCD를 어차피 질문이 없다 보니까 ABCD를 최대한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 청취는. 네. 그래서 지시문을 들으면서 보기에 있는 동사, 명사, 키워드의 밑줄을 치거나 해석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 요약해줘야 되잖아요. 첫 질문 나왔을 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요약한다. 아까 독해에서 했던 거 방식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들려주는 거 적어주시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오늘 시킬 거야. 본문이 3분에서 4분이어가지고 토익은 딱 30초 안에 끝나는데 물론 그게 100문제가 있으니까 좀 많은데 여기서는 딱 26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3, 4분 동안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흐름 놓치면 참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문제는 어디 있다? 대화 초반에 있다. 그 다음 문제는 대화 중반에 있다. 그래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요약해 줄 수 있다면 대화의 흐름을 놓치더라도 질문의 키워드가 들리는 순간부터 집중이 좀 맞출 수 있는 요인은 있어요. 지문 끝나고 또 질문을 들려주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본문 흘러갔는데 다 기억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때는 뭐 하냐면은 똑같이 이 디렉션 시간 요거처럼 뭐 한다? ABCD 다음 파트로 넘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ABCD 먼저 분석하고 있는 거 무시하고 그래서 뭐 요약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해가지고 질문의 키워드를 시그널을 찾고 정답을 푸는데 뭐 한다?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과감하게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제가 여기 이제 유튜브 파일 넣어드렸고 뒤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있을 텐데 예, 여기 청취 구성하고 각 파트별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2편에는 그 청취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질문의 키워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넣어드려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처음에 GTF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잘 이해가 안 갈 거야. 자, 청취 영역을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이게 파트별로 7, 6개가 나눠가지고 7667로 나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질문은 독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 연습이 청취 연습이다 생각하면 되고 청취는 그냥 독해 쉬운 버전인데 패러프레이징도 똑같이 나오고 패러프레이징이 더 쉽게 출제가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추가적으로 듣는 연습만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43점하고 50점 학생들은 그냥 차라리 청취 못하겠으면 청취 독해처럼 풀어도 상관없어. 스크립트 보면서. 65점 학생들도 맨 처음에 독해처럼 풀다가 나중에 듣는 연습만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청취 잘해져요. 결국에. 자, 그래가지고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각 파트별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빈출 표현은 그냥 넘어갑시다. 네, 파트 1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자, 다다음 페이지로 가주세요. 우리 파트별로 가봅시다. 파트 1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상대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상대화라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대화하듯이 남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뭐래요? 두 남녀가 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화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은 여태까지 출제했던 거 다 넣어드렸는데 우리가 진짜 그냥 친구랑 대화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학교생활, 여행, 여가생활, 뭐 애완동물, 행사, 비즈니스, 교육, 문화생활 뭐 진짜 다양한 주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통 만나자마자 본론 하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야 오랜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사로 시작해요. 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나 아니면 질문, 응답, 뭐 문제 해결 요런 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32점에서 50점 목표반 학생들한테 똑같지만 뭐다? 얘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질문은 그냥 키워드 먼저 듣고 요약만 해줄 수 있으면 대화 초반에 있기 때문에 두 문제 정도는 맞춰줄 수 있어요. 패러프레이징이 어렵지 않는 이상은 두 문제 정도는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놓쳤다면은 과감하게 다음 파트로 넘어간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독해에서는 제가 각 파트별로 나오는 어휘를 카테고리별로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청취에서는 우리 키워드 문제 따는 연습을 할 거고 이 문제 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독해 질문의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듣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QR코드 여기 있잖아요. 집에서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게끔 제가 QR코드 이 질문을 총 7문제가 파트 1에서 나오는데 한 번, 3번, 5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끔 넣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강학생들, 라이브 학생은 지금 이거 할 건데요. 최대한 여기다가 해석 말고 이 위에다가 요거 적어보세요. 요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빈칸 신경 쓰지 마시고 들리는 대로 제가 한 번, 3번, 5번 들려드릴 테니까 최대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분명히 안 들리는 거 있어요. 1. Why does Esther feel happy today? 써드린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요약을 하고 실전에서 요거를 우리가 한 달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갈게요. 1. Why does Esther feel happy today? 자, 두 남녀가 나오는데 여자하고 남성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요약을 하면 되냐면은 얘는 자, Y라고 나왔잖아요. 그 Y를 다 쓸 수가 없어요. Y 쓰는 순간 여러분들 다 날아갈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의문사는 나중에 알려드릴 것이지만 어차피 의문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Y 같은 경우는 맨 의문사의 마지막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Y라고 나오고 does라는 것은 참고로 여러분들 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나와서 이다라는 뜻인데 얘는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동사를 뭐한다? 이 친구를 질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조동사기 때문에 안 적어도 돼요. why does는요. 이해됐죠? 그래서 why 에스터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성이기 때문에 뭐 여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한글로 적어주셔도 되고 이거는 W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이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성별을 모르신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얘가 feel 동사 나왔잖아요. 그쵸? happy 이 feel은 뭐뭐처럼 느끼다라는 이형식 동사라고 해서 뒤에 보어가 필요한데 이 형용사 바로 happy가 보어입니다. 어떤 상태처럼 느끼다? 행복한 상태로 느끼다. 여기까지만 적어도 돼요. Why he feel happy 요렇게 적는 겁니다. 처음에 당연히 와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2, 3주 뒤에 다 돼요. 네, 다 됩니다. 결국에는 반복하다 보니까 되긴 되는데 매일 30분씩 이렇게 연습은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행복함을 느끼냐 이렇게 가시면 돼. today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나 안 적어요. 이런 거는 어차피 키워드 웬만한 거는 필요한 것만 적어주시면 되니까.